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시 생각하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큰 주제에서 밑에 단어를 하나 써놨죠. 그 큰 틀에서 몇 가지의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먼저 제 인사 잠깐 좀 해야겠죠? 잘 아시는 아마 얼굴일 수 있을 텐데 유명한 우리 연예인입니다. 이승기라는. 저는 이승기가 아니고 민승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이렇게 잘 기억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리더십 강의를 수년 동안 이렇게 진행하면서 저 역시도 리더십 공부도 많이 해봤고 현업의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리더십에서 상당 부분은 좀 다시 재정의가 필요하겠다. 리더십에 대한 생각에 뭔가 변화도 필요하겠다. 그래야 본질적인 리더십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제목이 다시 생각하는 리더십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강의도 하면서 책도 이렇게 썼는데 리더십 관련된 책 중에 우리 가정에서조차도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요즘 국가적으로나 기업에서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를 꼽으라면 많은 분들이 소통이라는 단어와요,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도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심지어 가정에서조차도 리더십이 중요한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썼을 정도로 리더십이 보편화되어 있으면서도 중요한 부분,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론에서 우리 그러한 부분 중에서도 기업과 사회 조직에서 적용해야 될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변화와 재정의가 필요할까 하는 것들을 최근에 마침 제가 정리한 그 책이 있는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리더십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너무나 익숙한 주제라고 생각하죠.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리더십의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의 기업이나 사회가 정말 멋진 리더들이 여기저기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죠. 예를 들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뉴스를 통해서 접했던 부정적인 리더십의 사례들, 이런 거 보면요, 몇 가지만 한번 봐도요, 이렇게 사회 지도층 인사의 일탈 문제들, 그래서 재판으로까지 연결이 된다든지, 또 이 문제는 아마 작년 말에 전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됐던 이런 문제예요. 그 기업의 최고위층에 있는 리더십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의도하지 않았던 사태로 이어졌던 부분들이 있죠. 자, 그리고 또 얼마 되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이런 역시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리더분의 모습에서 많은 분들이 당혹감과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일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나 학교나 여러 조직 집단에서 이런 리더십의 문제로 인한 파급되는 상황들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거 많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리더십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전체적인 우리 리더십에서 가장 첫 출발점을 제대로 된 올바른 리더십에 대한 인식을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첫 번째 주제가 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1년에 수백 명을 앉혀놓고 특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작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실습을 하고 하는 그런 강의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1년에 4,000 내지 5,000명 정도를 만납니다. 그렇게 15년을 했으니 제가 얼마나 다양한 분들을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그 분야의 고수 소리 듣는 분들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고수들을 만나면서 저 분야의 고수가 되는 저분들의 특징적인 모습은 무엇일까를 관찰을 해봤죠. 그리고 자료를 정리해보고 책에도 소개를 하면서 알았던 아주 좋은 하나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분야에서든지 그 분야의 고수가 되는 사람들은 남다른 무엇인가의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특징이 뭘까요? 뭐 경험이 많다,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 열정이 뛰어나다, 이런 특징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특징 외에 정말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고수들은 예외 없이 그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는 기본을 중시 여기는 자세가 남다른 사람이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을 중시 여기는 자세가 남다른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은 고수가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기본이라는 것은 어떤 기본일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 기본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세 가지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태도와 지식과 스킬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예요. 이걸 흔히들 에스크의 법칙이라고 정리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KSA 법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저는 굳이 이것을 에스크의 법칙이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가 있냐면 S와 K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사람의 실력적인 부분이죠. 어느 한 분야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남다른 실력 분명히 필요합니다. 기술과 지식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그 S와 K라고 하는 것보다 선행돼야 되는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로 태도를 어떻게 갖추냐 하는 거죠. 그 분야의 리더가 되려면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로서의 실력을 갖추는 것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리더로서의 올바른 태도를 갖춘다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S와 K도 우리는 갈고 닦아야 되고 다음 시간에는 S와 K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리더로서의 A,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출 것인가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죠. 그래서 ASK라는 순서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A에 관련된 이야기의 리더의 태도와 자세,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한번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기에 보이시는 이 로고들을 보면 익숙한 로고들일 거예요. 정말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고요. 소위 잘 나가는 그런 기업이었죠. 근데 공통점이 뭘까요? 가만히 보시면 공통점이 정말 세계적으로 저 분야에서 일가를 이뤘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한때나마 굉장히 치명적인,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죽을 뻔한 경험을 했던 기업, 혹은 이 중에 일부는 죽었죠. 그렇게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이 왜 죽을 뻔한 경험을 하거나 죽는 상황이 발생했을까? 그것은 변화에 둔감하면, 변화에 템포를 늦추면 언제든지 망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명한 명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저의 작은 경험으로 봐도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는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히 현재와 미래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생각과 노력을 하는 그런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는 거죠. 물론 이 중에는요, 예를 들어 토요타,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업이었다. 몇 년 전 리콜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정말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다시 치고 올라가서 몇 년째 새롭게 흑자를 내는 기업으로 재탄생했고요. 결국은 그렇게 새로운 자신의 위치를 만들어내는 것에 성공했다 이거죠. 그것도 변화에 둔감했을 때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다시금 변화에 대해서 템포를 찾아내니까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죠. 코닥도 우리는 벌써 끝난 회사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다시금 본인 그 코닥의 고유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로 지금 재탄생하는 과정을 겪어가고 있더라는 거죠. 변화의 물결을 제대로 잡는다면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기업은 결국은 우리들과 함께 영영 헤어지는 운명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기업에만 해당되는 일이냐? 개인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강의라는 강사지만 항상 저의 마음을 이렇게 뭔가의 생각에 집중하게 만드는 공감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기술의 차이는 5배 정도입니다. 영향력이. 그런데 의식의 차이는 100배의 영향력을 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저는 현실 세계에서 정말로 와닿더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기술 개발을 위해서 R&D에 투자하고 치열하게 경쟁사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우리나라 기업도 예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기술이 앞서갔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앞서갈 수 있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술력은 앞서가는데 그 조직 구성원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면, 의식이 따라가 주지 못한다면 이 기술력은 사장되기 쉬운 게 지금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그 조직 구성원들의 의식을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그 조직에서. 리더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조직의 보통 구성원들의 의식보다 리더들의 의식은 훨씬 더 빨리 변해야 되고 제대로 변해야 되고 리더로서의 태도에 대한 의식이 온전하지 않으면 그 조직 전체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리더의 태도와 의식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다시금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 리더들의 의식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2가지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특히 우리나라 한국 기업의 리더들 또는 우리 한국 정치나 여러 조직 단체의 리더들에게 정말로 변해야 될 의식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2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리더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2가지의 개념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리더들은 더 먼저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죠. 권위와 권위적인 것의 차이. 글자 하나의 차이거든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리더에게 필요하겠죠. 오히려 저는 요즘 보면 가정에서도 그러고 많은 조직에서 리더의 제대로 된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권위는 필요한데 권위적인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걸 인식하자는 거예요. 구분해야 됩니다. 권위는 뭐고 권위적인 건 뭘까요? 권위는 가장 쉽게 이해하신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변의 구성원들이 인정해주는 모습이 권위인 거죠. 아, 저분은 우리의 팀장이야. 가정으로 보면 우리의 부모님으로서의 권위, 인정해야지라고 주변 구성원들이 인정을 해줄 때 그 권위가 바로 서는 거고 그것은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조직이나 기업에서 보면 권위를 가진 리더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칫 권위적으로 변질이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권위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주장하는 겁니다. 야, 내가 팀장인데 똑바로 해? 내가 부모인데 내 말대로 해. 자, 이런 모습이 바로 권위적으로 변질이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저는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변화는 필요합니다. 변질이 되는 것은 그것은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죠. 건강한 모습으로 끊임없는 변화를 하되 권위라는 본질은 유지하되 그것이 권위적이라고 하는 변질된 모습이 되지 않도록 유지하고 그 2가지의 개념을 항상 구분할 수 있는 리더의 자세, 이게 우선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2번째는요. 리더에게 자존감과 자존심이라고 하는 2가지의 개념의 구분이 역시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많은 단체의 리더들을 접하면서 자존감이 건강한 리더들을 보면 역경이 생겨도요, 그것에 대처하는 모습이 건강하더라는 거죠. 조직 구성원들을 대하는 모습이 건강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존감보다는 자존심이 센 리더들을 보면 이 리더의 행위 속에서 부정적인 모습이 훨씬 많아지고 특별히 자존감만 강조하는 리더 밑에 있는 구성원들은 굉장히 피곤한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또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자존감이라면 내가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아니, 사람이라고 리더라고 다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죠. 그 있는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내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출발하는 리더, 이런 분은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구성원들을 보면서도 그들의 강약점을 객관적으로 구분하면서 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심은 뭐냐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남과 비교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남과 비교하는 데에 예민해지다 보니까 저 사람은 이러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우리 부서에 있는 친구들은 이 정도인데 저 부서에 있는 친구들은 저 정도네? 부서의 구성원들을 비교하죠. 성과를 비교하죠. 어떤 상황에서 자꾸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에 예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오히려 약화되기 쉽고 이 자존심에 대한 예민함이 강화되면서 본인도 피곤해지지만 우리 구성원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는 겁니다. 과거 한 30여 년 전에 급속도로 발전하던 우리 산업화 시대의 대한민국 시대에 권위적인 모습과 자존심을 가지고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의 리더들 일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리더를 추진력이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리더라고 한때 인정할 수도 있는 시대가 있었죠. 그러나 21세기의 변화의 시대에는 이제는 이런 모습은 리더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런 모습은 어느 집단의 보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건강하고 위대한 리더십에서는 건강한 권위, 그 다음에 스스로와 구성원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존감의 모습, 이것으로 구성된 그런 리더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리더, 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예전에 전 어릴 때 주말에 보면 타잔 영화가 유일한 볼거리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타잔이 이쪽 나무에서 저쪽 나무로 줄타기를 해서 막 옮겨가죠. 그렇게 이동할 때 이동 수단이 뭐냐면 이렇게 나무 덩쿨을 가지고 줄타기를 해서 간단 말이에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줄타기를 해서 쫙 날아갑니다. 그리고 저쪽 앞에 있는 나무에 줄타기를 하면서 또 옮겨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동할 때 뒤에 잡고 있던 줄을 놓는 게 먼저일까요? 앞에 있는 그 나무 덩쿨을 잡는 게 먼저일까요? 자,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앞에 있는 나무 덩쿨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줄을 놓고 가고 싶죠.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안전빵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떨어지기 싫다는 거죠.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줄을 잡은 상태에서 뒤에 줄을 놓는다는 얘기는 순간적으로 무게중심이 자꾸 가운데로 쏠릴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동하고 전진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의외로. 뒤에 잡고 있던 줄을 놓고 순간적으로 빨리 앞에 줄로 갈아타야 계속 이동해 전진해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타잔만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 중에 놔야 될 것을 먼저 놓지 않으면 앞에 있는 새로운 것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 중에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 어느 정도 연령이 되셨고 경력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해왔던 나의 방식 중에 뭔가를 놓라? 다 잘하고 있었는데 뭘 놔?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다 놓으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내가 귀찮아서 변하지 않고 쥐고 있는 모습 없을까? 일부는 내가 과거의 패러다임에 맞는 그런 리더십의 개념을 손에 쥐고 있는 건 없을까? 이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히 몇 가지 놔야 될 게 있을 겁니다. 그걸 놔야 비로소 새로운 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리더십의 변화, 이것이 굉장히 조직에서도 또 리더 본인에게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본론에서 또한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리더십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자세와 의식에 대한 말씀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 말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요. 리더십에 제가 적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더라고요. 산부재고 유선증명이라 했습니다.
산 좋아하시는 분들 보세요. 산이 높을수록 도전해보고 싶고, 야, 정말 저 산은 참 대단한 산이야, 이렇게 인식하는데, 산이 높다고 해서 명산이 아니라는 거더라고요. 산이 높다고 해서 명산이 아니고, 그 산에 신선이 살 만한 조건이 있을 때, 신선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게 명산에 해당된다라는 말인데, 리더십에 접목해보면 어떨까요? 직급이 높다고 리더가 아니라는 거죠. 나이가 많다고 리더가 아니라는 거죠. 리더로서의 자세, 리더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리더에 대한 인식, 리더에 대한 태도에 대한 개념의 변화, 이런 것을 선행해 놓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리더가 되긴 어렵다는 것, 이 개념이 우리가 먼저 공유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조직에서 리더 한 사람이 제대로 리더십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고 리더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리더 한 사람은 그 조직에서 1인분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밑에 실무자는 자기 한 사람 역할만 하면 잘 되겠죠? 문제 없습니다. 근데 리더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단어를 한번 살짝 뒤집어 보면,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리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조직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판단 기준과 역할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리더는 몇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리더의 리더십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밑에 직원들에게 아무리 잔소리해도요, 돌아서면 딴소리하고 제대로 안 합니다. 하는 척하다가 다시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왜? 사람은 들은 대로 안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듣는 척하고 말더라는 거죠. 그런데 보고 본인이 판단한 것은 그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그렇게 잔소리할 때는 안 하더라도 조직 구성원들이 리더들이 하는 모습을 은연중에 보고 관찰하다가, 우리 부장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팀장님이 이렇게 하더라 하는 것이 각인됐을 땐 본인이 일단 유사시에는 그대로 하더라는 거죠. 그만큼 리더가 구성원에게 주는 영향력은 지대하기 때문에 리더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직급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과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리더십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 어느 쪽으로 방향을 맞춰야 될까? 우리는 흔히 리더하면 직급이 높아지는 것, 높은 직급에 따른 권한이 커지는 것, 이것을 생각하기 쉽죠. 네, 그것이 본질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왜곡된 인식 때문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변화를 할까? 제가 리더십에 대한 책도 몇 권 쓰면서 수많은 자료를 보니까 그 많은 리더십의 학자들, 전문가들이 했던 얘기들 중에 공통되는, 그러면서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향력의 크기가 그 사람의 리더십의 진짜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향력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직급의 높이는 것보다 훨씬 리더에게 중요한 모습이더라 하는 거죠. 물론 이것은 좋은 영향력을 키우자는 거예요. 그런데 영향력의 크기를 키워서 뭐 하자는 거냐? 이게 중요하죠. 영향력의 크기를 키워서 옛날에는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일하고 싶게 만드는 영향력의 크기를 키우는 것, 이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그리고 저 역시도 경험을 통해서 공감할 수밖에 없는 리더십에 대한 핵심적인 인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글로벌한 리더십의 대가 중에 한 사람인 존 맥스웰 박사가 했던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게 만드는 리더는 아마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게 만드는 영향력을 갖춘 리더는 그리 많지 않더라는 거죠. 왜? 과거에는요, 수직적 구조였기 때문에 하게 만드는 영향력을 통한 리더십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팀제를 중심으로 한 수평적 구조로 변해가는 사회의 조직 구조 속에서는 이제는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의 크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리더, 이게 진짜 본질적인 리더십의 모습이라는 인식을 가진 리더, 이런 리더가 많아지는 조직이
경쟁력이 있고 지속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리더가 되는 것, 본인뿐만 아니라 조직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것은 리더로서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리더로서의 태도의 문제에 달려있다는 것. 두 번째, 어떤 태도일까? 리더십에 대한 인식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단순히 높은 지위에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하고 싶게 만들고 따르고 싶게 만드는 영향력의 크기를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자는 것. 자,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면 훌륭하고 탁월한 리더가 되는 전제 조건과 첫걸음은 저는 훌륭히 내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